며칠 전 2월 12일 김호중의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술타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5월 24일 김호중은 구속이 됐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 사회는 김호중을 술타기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렸다. 그 이전의 사례도 많았는데 말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5월 17일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구입한 뉴스가 나왔다. 페트병 음료수를 고른 김 씨는 가려다 몸을 돌리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캔맥주를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맥주 4캔.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 증명했듯이 김호중이 자신을 위해 구입한 것은 맥주 2캔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자. 여기서 사고 후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캔 맥주 사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김호중과 매니저 둘은 전혀 교감이 없이 서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고르고 있어요. 김호중은 음료수 2개를 잡고 가다가 다시 가서 캔 맥주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서로 밀고 있습니다. 서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손에 카드 보이시죠? 김호중이 계산을 하나 보네요. 이것으로 보아 서로 각자 먹을 것을 구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영수증을 보면 캔맥주 4개를 구입했습니다. 김호중 손에 들린 물건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호중은 왼손에 3개, 오른손에 1개의 물건을 들고 있어요. 캔맥주 손잡이가 왼손에 1개, 오른손에 1개 보입니다. 김호중은 음료수 2개, 캔맥주 2개를 샀습니다. 매니저 손을 확인하겠습니다. 왼손에 캔맥주 손잡이 2개가 보입니다. 과자는 매니저가 산 것 같네요. 영수증에 캔맥주 4개는 두 사람 것을 합한 개수입니다. 김호중이 캔 맥주 2개를 다 마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가 마시고자 생각한 개수는 2개입니다. 이번 항소심 바로 전날 기사를 보면 사고 당시 경찰과 검찰 모두 조사 과정에서 술타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기사를 보면 전체 3,500쪽 수사기록 중 술타기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단 3쪽에 불과했다. 김호중은 구입한 맥주 4캔 중 한 모금 마셨다고 진술했다. 술타기 의도가 있었다면 다 마셨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 없으니 경찰도 검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나? 편의점에서 캔맥주 구입한 뉴스가 나온 며칠 뒤 갑자기 술타기로 둔갑을 한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음주 사고 이후에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과 관련해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서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라고 하고 경찰청장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소도 안 된 상태인데 마치 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되었고 막강한 두 권력자까지 나서면서 김호중 사건을 더 이슈화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김호중은 구속이 되어 아무 반박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국음주 사고가 날 때마다 김호중 수법이라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심지어 역주행 사건이 일어나도 김호중을 들먹이며 이미지 훼손을 시켰다. 사건 발생 6개월이 다 될 때까지 모든 음주 사고의 김호중 수법이라며 기사를 쓰던 기자들은 신문윤리위가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김호중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한 후부터 다소 주춤해졌다. 정치인들도 한몫했다. 이 기회를 삼아 자기도 한번 떠보려 했을까. 서로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하며 더욱 김호중을 힘들게 했다. 그동안 벌어진 술타기 수법엔 왜 그렇게 못하다 김호중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름을 띄우는 걸까? 이것과 맞물려 많은 기자들과 방송들, 그리고 유튜버들까지 김호중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방송을 하라고 누구의 사주라도 받은 듯 악랄하게 그를 죽이는데 힘을 쏟았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사고 당시 방송들은 김호중이 택시와 충돌할 때 차가 들리는 자극적인 장면만 수도 없이 보여주며 만취 상태의 대형 사고인 듯한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줬다. 실제는 어땠나? 예전에 올린 영상을 잠깐 보자. 김호중은 사고 직후 200m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그런데 200m를 이동하며 취한 특이한 행동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좁은 사거리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며 비상등을 켠 것이다. 충돌 직후 출발할 때도 주차 시점에도 비상등은 켜지 않았다. 분명 사거리 골목길을 지나면서 취한 행동이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도 하기 힘든 대단한 순발력과 판단력이었다. 이래도 술 취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정상인 중에 사고를 내고 당황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비상등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묻고 싶다.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고 원인이 핸드폰 작동에 의한 주의력 분산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이 지점에서 미세하게 바퀴가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고 차량 앞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 있는 것을 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대단한 순발력이다. 술 취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왼쪽으로 바퀴가 꺾인 상태라 왼쪽으로 차가 이동하게 된다.
앞에서 보면 김호중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양쪽 운전자가 중앙선에서 여유 있게 떨어져 운전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많은 패널들이 수도 없이 나와 개인적인 추측성 멘트를 하며 김호중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끌었다. 저 다리 절룩이는 거 저기 진짜 아픈 겁니까?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하지만은 재판 전략 때문에라도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재판 듭니다. 전략이요? 네. 김호중의 평소 걸음을 예전 영상으로 다시 보자. 이것을 보고도 재판 전략이라고 할까?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며 오른쪽 어깨는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발목의 복숭아뼈가 심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오른쪽 발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왼쪽 발목은 정상보다 5배 이상 벌어져 있어서 다리와 발이 심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일이고 이쪽도 흔들면 발목이 완전 많이 빠지네요. 발목이 되게 깃털 같아요. 그냥 네. 너덜너덜하다 해야 되나? 쭉 다 발목이 이렇게 많이 안 좋네요. 뭐 잘 못 끊는 거죠. 거의 걷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입니까?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호중은 발목 통증으로 수시로 다리를 전다. 그럼에도 무대 위나 방송에서 다리를 저는 것을 잘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김호중은 올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발목 시술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압박 붕대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1심 재판에서 변호인에 의하면 마약류의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견딘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또 하나, 방송과 무대에서의 극심한 긴장감이 고통을 이기고 잘 버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긴장 많이 하셨네요. 저런 표정도 기분 빠지네. 긴장감의 고통도 잊으니 사건 영상과 비교하려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편안한 걸음걸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편안한 분위기의 걸음걸이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 장면은 2022년 10월 태국에서 한 예능 촬영 장면입니다.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는 상체를 뒤로 젖히고 걷는 것이 보입니다. 걷는 것도 많이 비틀거립니다. 그동안 오른쪽 다리만 뒤틀리고 오른쪽 어깨만 내려간다 생각했었는데 왼쪽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뒤틀리고 어깨도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느리게 보겠습니다. 왼쪽도 다른 발걸음을 느린 화면으로 보니 무릎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엄청 많이 둥글게 휘면서 발을 디딜 때는 엄청 안쪽으로 내딛습니다. 발을 디디면서 다리가 많이 뒤틀리는 것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왼쪽 발목이 정상보다 5배 이상 벌어져 있어서 안쪽으로 꺾이는 증상입니다. 그동안 왼쪽 발목만 심하게 꺾인다 했는데 오른쪽 발목도 꺾이는 것이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보다는 덜해도 오른쪽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이 선천적으로 다리를 저는 듯한 걸음을 걷습니다. 김호중 걸음걸이는 종잡을 수 없이 수시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자 오보를 내면서 김호중을 악마화해갔다. 한 예로 7월 10일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공개됐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200m를 이동하여 본부장과 매니저 장 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후 다시 막내 매니저 하 씨에게 전화를 해서 보험 처리 등을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 씨가 이를 거절하자 본부장과 대표가 매니저 장 씨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JTBC 뉴스룸에서 본부장과 대표가 한 위의 말을 김호중이 했다고 방송했다. 이날의 시청률은 2.0%였다. 나는 그날 2차례에 걸쳐 정정 요청을 위한 이메일을 보냈었다. 그러나 정정 요청에도 더 자극적인 제목의 썸네일로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게시했다.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드디어 문제의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고 새로운 썸네일로 게시됐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었다. 지금 검색해보니 앞에 두 영상은 삭제되고 뉴스룸 영상만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알고 있을 것이고 김호중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오보를 줄이려면 앞으로 남은 재판에라도 재판장에 더 많은 기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많은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와 변호사라는 신분을 악용해 김호중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갔다. 한 여성 변호사는 방송에서 징역 30년형이 가능하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고 기자들은 온 힘을 다해 그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김호중이 중형을 받아 마땅한 듯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갔다.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형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 또 다르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대표적인 기자를 보자. 이 기자는 오보를 수시로 내며 김호중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기에 애썼다. 김호중의 선행 기사가 나오니 불안했는지 어김없이 나타나 이런 기사를 냈다. 또 다른 한 기자 역시 이런 기사를 내며 여론이 호전되는 것을 막아섰다.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는 김호중 경찰 수사 단계부터 중요 일정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김호중을 악마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참 김호중이란 사람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합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니 그럼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여태껏 그러면 합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간에 가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해가 확정이 안 됐고 중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문의하지 않았으며 연락처는 임의로 알려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김호중이 여태 합의하려는 노력도 안 한 것 같은 부정적인 멘트를 하면서
경찰이 합의 방해를 했다는 나쁜 여론이 형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듯하다. 가해자가 연락처를 묻지 않았다는데 합의 훨씬 전인 5월 31일 동일 방송사 앵커는 이렇게 보도했다. 기자, 그 변호사가 그렇게 피해자 연락처를 찾았다고요? 네, MBN 취재 결과 김 씨 측 변호인단은 경찰에 피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렇게 원했음에도 김호중을 구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의를 지연시켰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기자들과 방송들의 끊임없는 악의적인 행태에 김호중에 대한 여론은 너무도 부정적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1심 공판 6개월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억측성 기사들 그리고 음해성 가짜기사들이 판쳤음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은 재판 전략이 아쉽기만 하고 주변의 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이 이해가 안 갔다. 이번 2심이 열린 후에도 앞에 두 기자들과 앞에서 언급한 방송은 어김없이 김호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섰다. 이것이 이 나라 언론의 현실이다. 술타기가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맥주 마신 거는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켰으니까 야 이거 완전 범죄 성공할 거야. 자축의 의미 캔맥주 먹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의미로 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죠. 지금 앵커가 뭐야 그럼 지금도 억울하다는 거 자신이 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특별한 피해를 누구한테 주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피해자들이 안 하는 생각이 나 입장이었으면은 당신들도 나랑 똑같이 했을 거야. 과거의 음주운전이 최초가 아니라고 가정하면은요. 네. 그날 운이 나빴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연예인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형량이 세지고 있는 거야. 라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 정신과 의사란 사람은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의 소유자인가. 예전 올린 영상을 잠깐 보자. 진짜 긴장 많이 하셨네요. 기분 빠지나 봐. 막 이상하게 오케스트라 소곡이 안 끝났으면 좋겠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 손이 이렇게도 차가워 줄 수 있구나. 많은 걱정들, 또 많은 부담들을 하루만이라도 덜어내고 정말 편히 자고 싶어요. 사실 뭐 늘 오랫동안 알았던 게 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서 항상 무대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했던 김호중. 사고 당시에는 세계 최초 무대와 세계 최고 가수들과의 이탈리아 공연이 예정된 상황. 극도의 압박감에 불면증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잠은 잘 수 있어도 다음 날까지 좀 힘들었는데 빨리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 평소의 습관대로 수면을 위해 산 맥주 2캔 그리고 그것을 한 모금 마신 것이 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고 그들이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외치는 법이 만들어졌다. 과연 이 나라는 정상인가?